자, 이제 급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 1번부터 나오는데 개념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를 들었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급수 한번 기본이 되는 것만, 여기에 관련되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하는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요것이 말이다, 급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자, 이런 시그마를 동원한 이유가 a1, a2 이렇게 가서 n번째 항까지 합. 요게 이제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라는 거는 이 뒤로도 계속 덧셈기호로 연결해 갈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뭐 합이라는 단어는 수렴을 해야 쓰는 거니까, 그지? 그냥 급수란 수열을 덧셈기호로 무한히 연결한 것,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수렴하면 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비로소 쓸 수 있을 거고, 어찌됐건 이거를 급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급수의 표현법이고, 요거를 이제 급수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얘랑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표현법이 더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인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ak.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 n번째 항이라는 거에 대한 이 사고방식 자체를 갖다가 했잖아. 문자에 노예가 되면 안 돼. 이 n번째 항이라는 거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일단 유한합인 거야, 그지? 뭐 n개가 됐든, 그리고 뭐 그게 2n개가 됐든 3n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부분적인 합을 갖다가, 유한계의 합을 갖다가 구해서 그걸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리미트, 극한을 갖다가 취하면 이놈이 해결이 된다, 이런 뜻이지, 반드시 뭐 n번째 항까지만 더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알겠지. n이란 거는 문자야, 문자. 그럼 그 항의 개수가 유한계이기만 하면 그 유한계의 합을 n으로 표현한 걸 부분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n이 되든 2n이 되든 3n이 되든 상관이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다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극한을 취해도 된다. 자, 결국은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 첫 번째 의미는 그냥 표현에 불과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급수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단 말이야.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급수를 정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요 타임에서 아까 했던 이야기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 했을 때, 우리 부분 수열의 원리 배웠죠? S의 2n. 자, 얘도 당연히 알파로 간다라는 걸 우리 공부했단 말이야.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2n, 요것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건 참이거든. 왜냐하면 이 전체 수열 입장에서 a1, a2, a3, a4 가는 게 알파로 수렴하면, 얘 같은 경우는 1 넣으면 두 번째 항, 2 넣으면 4번째 항이니까 이 전체 수렴하는 수열의 부분만 뽑아서 새롭게 수열로 여긴 거거든. 얘는 무조건 전체 수열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부분적인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고 함부로 판단은 못한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짝수 번째가 계속 수렴한다 이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짝수 번째는 0인데 뭐냐, 계속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가면 얘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진동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요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 말이, 요거를 시그마로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아까 했던 말이, 첫 번째 항부터 반드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n번째란 거는 그냥 문자에 불과하잖아, 그치? 그 문자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어찌됐건 이놈이 차지하는 의미는 앞에 있는 n번째 항이든 2n번째 항이든 그 부분합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그거의 극한을 가지고 급수를 판단하라, 그 뜻이에요. 저게 발산하면 급수는 발산하고 저게 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문자에 노예가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급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자세고, 그 다음 급수를 이제 개념 강의 들었다 치고 마인드 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이야.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이제 급수인데, 이 급수가 일단 처음 추정부터 수렴한다고 주어진 상태가 있고, 수렴한다, 그리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애초에 초장에 얘가 수렴한다고 딱 시작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 물을 게 그 뒤쪽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잖아.
자, 예를 들어서 뭐 AN 요놈 마이너스 3 요것이 이제 4로 수렴한다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은 얼마냐? 자, 요거는 뭘 묻는 거니? 급수 개념 강의 들었다고 믿는다 일단. 안 들은 사람 빨리 돌아가서 듣고 와.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이놈 전체의 극한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이놈 극한을 0으로 간다라고 보냈을 때 이거 전체가 0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an은 당연히 3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자, 요와 같은 유형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있잖아. 자, 요거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3으로 수렴하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n이 2로 수렴한다. 마찬가지로 급수가 수렴한다 나왔는데, 요 두 개의 수렴하는 급수 값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몇 개밖에 없다고? 실수배 제외하고. 실수배는 할 수 있는 거, 그지? 이측 연산밖에 없다 했잖아. 이측 연산. 더하기 빼기만 따로따로 시그마를 붙일 수 있고 자유롭게 연산이 가능하다고. 알겠니? 수렴하는 것들끼리에 실수배 더하기 빼기만 각각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할 수 있고 그것만이 오로지 수렴한다는 보장이 생기는 거예요. 곱셈 나눗셈은 안 됩니다. 급수는.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고 주어지면 이 두 가지 유형밖에 물을 수가 없어. 극한이 얼마냐? 그리고 급수의 값 가지고서 이측 연산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결과가 수렴한다고 발산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요 문제. 자,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만약에 모를 때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의 극한을 갖다가 취해봐서 자, 요 놈이 0이 아니라 혹은 0이다 둘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잘 들어야 돼. 여기 있는 이놈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왜 무조건 발산이냐면 아까 요 위에서 했던 이야기의 대우 명제거든. 요 놈이 수렴하면 요거 전체의 극한이 빵으로 가야 되니까 대우 명제. 그 전체의 극한이 빵으로 가지 않는다면 얘는 무조건 발산한단 말이야. 자, 요거는 개념관계 있으니까 들었다고 보고.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면 요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이거. 다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얘가 0인 상태에서 수렴하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이 일단은 급수의 계산 문제의 90% 이상이 몰리는 부분이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얘가 수렴해야 뭐 수렴 값을 묻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수렴하는 경우는 뭐 요것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요것이 an 자리가 이렇게 부분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걸 그지? 요거는 이제 부분합을 구할 때 쭉쭉 지우기로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극한 칭하는 거였잖아. 시그마에서 공부했잖아. 이게 이제 1로 수렴한다. 이게 수렴하는 대표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등비급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지? 이 등비급수는 100% 수렴하는 건 아니고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지? 어찌됐건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요놈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수렴하는 경우는 부분 분수 아니면 등비급수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거다 이 말이야.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 유형이 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발산하는 유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즘에 최근에는 수능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기억, 미연, 디귿 문제 많이 나왔었을 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요거 유리화해야 이항 분리가 되죠. 유리화해서 쭉쭉 지우게 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은 공통적으로 0입니다만 0으로 간다. 알겠니? 그렇지만 이 위에 두 개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잖아. 그지? 자, 요게 이제 급수에 대한 마인드 맵이에요. 물론 요 등비급수는 응용 문제로서 수능에 100% 나오는 게 하나 있었잖아. 도형과 관련된 급수. 요게 급수를 배우는 대략적인 뭐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 맵입니다. 급수는 대략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걸 머릿속에 일단 담아놓고 모든 문제를 딱 맞닥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복습을 하고 갑니다. 바로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n 플러스 1 여기가 n 마이너스 1 요거 분의 뭐 2 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급수가 일단은 정의가 뭐냐면 요거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정의한다 했으니까 그게 부분합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하기로 여기를 k라고 썼으면 오른쪽에는 이것도 k로 바꿔줘야 돼. 자, 이렇게 계산한다 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요놈이 분수 형태로 나와 있고 분모가 변해간다.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에 시그마가 나왔다.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은 only one이야. 하나밖에 없어. 부분 분수 혹은 유리화를 통해서 2항 분리하고 2개의 항으로 쪼개고 n 대신에 1, 2, 3, 4 넣어가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워나가는 꼴 알지? 이거를 우리 앞으로 쭉쭉 지우기라고 할 거야. 그거밖에 없어. 분수 형태로 나왔는데 분모가 변해간다? 다시 분수 형태인데 분모가 변해가는 시그마 유일한 해결법이 그거밖에 없어. 무조건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모가 인수분해 되면 2항 분리꼴을 할 때 부분 분수법을 쓰고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통해서 2항 분리를 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우리가 AB분의 C라는 걸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2개의 항으로 분리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선생님 여기는 무조건 빼기인가요? 참고로 여기가 더하기면 앞에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어서 앞부분의 부호를 풀마 바뀌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빼기가 아닌 문제들도 등장해 있습니다. 평가원에는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어찌됐건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요놈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단 쓰시고 이 앞에 들어가는 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통분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통분 AB분의 B-A가 통분한 결과니까 앞에다가 B 빼기 A분의 C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걸 외우지 말란 말이야. 외우려거든 이걸 외워.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주는 과정 자체를 꼭 거쳐야 된다. 요 사실 자체를 외우라고. 요 결과를 외우지 말고. 알겠니? 자, 그럼 봐. 이렇게 다 있으면 뒤에 있는 이게 작고 요게 큰 놈이 되죠. 작은 놈을 항상 앞에다 쓰세요. K 빼기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요게 이제 통분을 갖다가 해보면 말이야. 통분을 해보면 K 빼기 1, K 플러스 1분의 자, K 플러스 1에서 빼기 K 빼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분자가 얼마 됩니까? 2 되잖아요. 2. 그럼 얘는 지금 분자가 2니까 아무 짓 안 해도 통분을 하자마자 얘가 될 거란 거 알고 있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라 이렇게 3이었다고 쳐보자. 3. 그러면 얘를 통분하게 되면 분자가 2잖아. 여기 2가 있다고 상상해. 그럼 앞에다 무엇을 곱해줘야 3이 되겠느냐 이 말인 거지. 2분의 3이잖아. 2분의 3. 2분의 3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놓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이런 다음에 통분하는 과정을 딱 거쳐주라고. 통분해서 분자 맞추는 과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1, 2, 3, 4를 집어넣을 건데 이거 문제를 좀 잘못됐네. 2에서부터 가야 되겠지, 그지? 부모 0되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2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 빼기 여기 3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고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쓰실 때 가로로 쓰지 말고 항상 세로로 쓰십시오. 그러면 요렇게 지워진다라는 규칙이 가로로 썼을 때보다 훨씬 잘 와닿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남아있으면 점대칭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n 빼기 1 집어넣은 걸 여기다 쓰고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걸 여기다 쓸 건데 앞쪽에 두 개가 살아남으면 제일 뒤쪽에 두 개가 딱 살아남게 돼 있어요. 점대칭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매번 하다 보면 귀찮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가 살아남는지에 대한 원리만 파악하시면 된다고.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가 살아남는 원리. 자, 만약에 얘를 내가 AK라고 뒀어요. AK. 자, 얘를 AK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됩니까? K 대신에 무엇을 넣어야 얘가 되는지를 생각해봐요. K 플러스 2 아니겠어요? K 플러스 2. 자, 이렇게 이제 AK라고 뒀을 때 여기가 AK 플러스 2면 요 밑줄 친 두 개의 차이를 보세요. 두 칸 차이 나죠, 두 칸. 두 칸 차이 나면 앞에 두 개와 제일 뒤에 두 개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는데 칸수의 차이는 분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는 지금 분모가 2 차이 나니까 요 칸수랑 분모의 차이랑 똑같은데요? 이거는 우연이야. 분모하고 위에 있는 요 칸수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고. 예를 들면 2k-1분의 1 그지? 이렇게 놓았다고
맞춰봐. 그러면 얘를 갖다가 AK라고 두면 얘는 K 대신에 무엇을 넣어야 얘가 되는지를 생각해봐. A에 K 플러스 1 아니겠어요? 자, 봐라.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가 되잖아. 그럼 이때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보면 칸수가 한 칸 차이 난단 말이야. 한 칸. 한 칸 차이인데 분모는 2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칸수는 분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니고 요놈의 차이가 칸수의 차이야.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처럼 두 칸 차이 나면 제일 앞에 거 두 개 집어넣고 제일 뒤에 거 두 개 집어넣으면 된다. 그게 나의 주장이야.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기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K 이퀄 2에서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A에 K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거는 앞쪽에 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쭉 가서 A에 N-1 플러스 AN 요건데,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2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얘는 스타트가 A4부터잖아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를 나열했을 때랑 요거를 나열했을 때 항의 개수는 똑같단 말이야. n 빼기 1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데 잘 보면 여기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두 칸이 밀려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두 칸 삐져나가겠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런 상태에서 이걸 빼라고 하잖아요. 빼면 어디가 다 삭제되겠어요. 공통 부분 다 삭제되고 결국은 앞쪽에 있는 두 놈 살아남고 빼기하기를 뒤쪽 두 놈 살아남는다 이거야. 되겠어? 여기서 두 칸 밀려서 시작하면 두 칸 삐져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똑같은 항의 개수니까요. 이래서 여기가 만약에 차이가 두 칸 나면 결국은 이 앞에 놈에다가 두 개 2하고 3 집어넣은 거 살아남고 빼기 이 뒤에 놈에다가 n-1 n 요렇게 집어넣은 거 두 개 살아남게 돼 있다. 요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쓸 필요도 없죠. 이거 쓸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답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결국은 여기 있는 이놈에다가 리미트를 씌울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런 놈들은 사실은 분모에 문자가 생기지 않겠어요? 분모에 문자가 생기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가 될 거니까 얘들은 어차피 0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조금 빨리 계산할 때는 그냥 요거 두 개 딱 더한 거에다가 얘만 곱해서 딱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참 또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요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복습을 했고요. 자, 이제 예제 1번 가보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AN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면 3n 플러스 뭐 P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 이건 뭐 선생님 설명을 해야 되나? A1 플러스 n-1의 D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인데 여기다 3을 딱 집어넣으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공차가 3일 때 3n으로 시작하는 이런 1차식이란 말이에요. 1차식. 공차가 3이면 3n, 공차가 4면 4n 이렇게 시작하는 1차식이야.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은 그냥 상수로 두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상수로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 그냥 an하고 an 플러스 1을 마지막에 요걸 집어넣고 미리부터 투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요거는 수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분모가 변해가는, 자, 요거는 한번 쓰자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요게 6분의 1인데, 자, 요거를 k 꼴 1에서부터 n까지 부분합으로 일단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한놈으로 해결을 한다 했는데, 여기는 이놈이 분모가 변해가는, 자, 봐라. 얘도 1차식이고 1차식이면 2차식인데,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 나왔다. 무조건 쭉쭉 치우기. 이형 분리꼴 가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어. A의 K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놓고, 통분하라고 했죠? 통분을 해보니까 A의 K 플러스 1 분의 A의 K 플러스 1 빼기 AK인데 우리 등차수열의 정의가 뭡니까? 다음 항에서 직전항을 뺀 놈이 항상 공차가 되는, 일정한 공차가 되는 수열이죠. 다음 항에서 직전항을 뺀 놈이 항상 차이죠. 일정하다. 이게 등차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차. 되겠나? 공차가 3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통분하면 지금 현재 분자가 3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통분하면.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을 딱 곱해줘야 여기가 1로 변하겠죠. 자, 통분해서 분자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는 뭐 딱 보이죠? 요거 자체를 뭐 요거 A라는 문자 썼으니까 BK라고 두면 요 놈은 B에 K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요 칸수가 한 칸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1 여기다 집어넣은 거 하나씩만 집어넣는데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거 요것만 이렇게 살아남을 거고 요 3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다 극한을 취하는 건데 당연히 이 A의 M 플러스 1은 여기를 쳐다보세요. A의 M 플러스 1은 3배의 M 플러스 1 플러스 P니까 3M 플러스 3 플러스 P 요거를 요 분모에 깔면 되는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야. 어차피 딱 보자마자 여기는 1차식인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냥 이해가 되고 있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3분의 1에다가 A1은 여기다 1넣은 거지 뭐. 3 플러스 P분의 1. 자, 요 값이 계산했더니 6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요거는 요만큼이 2 돼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요게 2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일반항이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정해지면 3M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문제에서 뭐 물었습니까? A에 5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답은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선생님이 뭐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걸 딱딱 알고 있는 학생들은 못 푸는데 얼마 안 걸렸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유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자, 부분합의 극한이 바로 급수의 정의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 묻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홀수 번째 항들하고 짝수 번째 항들이 나와 있어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거는 뭔가 교대 급수인가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항상 시그마는요 나열의 기호이지 공식의 기호가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나열을 통해서 뭔가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이해도를 높여야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알 수가 있다. 알겠네? 자, 여기다 1 넣고 하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홀수 번째 항들 부분합이네. 홀수 번째 항들의 부분합이네. N 여기 N 집어넣으면 요건데 요거가 지금 다 더한 것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놈을 나열을 해보니까 A2 이것까지 다 더한 놈이 2n까지 더한 놈이 2n 플러스 1분의 4n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급수 요거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요거는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뭐까지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면 된다 했거든. 그런데 지금 봐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거를 여기 계산하기 힘든 이유가 뭐지? 이게 홀수 번째끼리 더해진 것과 짝수 번째끼리 더해진 게 나와 있지. 이래 더해서 AN까지 더한 게 나와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놈을 지금 못 구한다는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떠올려봐. 부분합이란 거는 반드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를 2n번째까지 딱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은 우리가 요거 다 더한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게 여기서 요래까지 더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한 거고요. 거기다가 극한을 취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형식적으로 이미 다 파악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이걸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K4 1에서 n까지 A의 2K-1 더하기 A의 2K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은 앞에 있는 요 놈이고 여기는 요 놈은 뒤에 있는 요 놈이니까 거기다 극한 취한 거 칠판 관계에서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극한 취하면 얼마예요? 최고치한 개수비니까 3이고 여기다 극한 취하면 얼마예요? 이거 약분하면 2니까요. 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P. 네, 요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유제 1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였고, 유제 2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연립하라는 이야기네, 그치? 뭐 이런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처리하고 갑시다. y = x하고 요게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걸 우리는 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x는 2n 플러스 1분의 n x 플러스 3. 요 연립했을 때 x좌표 요거를 fn, 여기 있는 요 x좌표가 바로 fn이라는 이야기네. 자, 그러면 요 x좌표 구해보자. 요 넘어가면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3 통분하자. 2n 플러스 1분의 요거 2n 플러스 1에서 n 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놈에 있어서 x가 3이니까 자, 요 자리를 만족하는 x를 우리는 요 fn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바로 fn 구하자. fn은 3에다가 요거 역수치해서 곱하면 되니까요. 자, 이거다 이거. 자, 요게 바로 fn의 정체인데, 문제에서 an에서부터 n까지 합, 요 fn이 바로 sn이네. s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이었어요. sn. 이랬을 때, 자, 이거를 계산할 수 있냐. 자, 보자. sn이 n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3인데, 지금부터 요거를 sn이라고 본다. 익숙한 걸로 바꿔서 생각해라. 어색한 거는 익숙한 걸로. 여기 있어봐. 어떤 수열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우리는 보통 sn이라고 배웠으니까 요 fn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인 거야. 자, 이렇게 익숙한 걸로 바꿔. 자, 그러면 A1 물었어요. A1은 항상 뭐 지겹도록 이제 딱 나오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봐봐.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다시요.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 an에 대한 걸 묻는다면 이때 반드시 떠올라야 될 거는 sn-sn-1은 an이다. 이건 두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고요. 반드시 첫 번째 항은 S1을 통해서 구한다. 요게 반드시 떠올라야 돼. 되겠어? 자,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는데 일반항에 대한 걸 물으면 이게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고. 물론 등차 수열과 등뒤 수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굳이 노가다 안 뛰더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음 거는 차후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사실이야. 무조건. 그리고 이거 두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먼저 A1을 물었을 때는 S1으로 대체하면 될까?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A1은 곧 S1이니까 2분의 얼마? 9. 요거는 2분의 9다라는 거 바로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너무 쉽네. 자, 요거는 뭐? 여기다가 극한 취한 거라고 배웠잖아. 부분 합의 극한. 그게 급수의 정의라니까. 다시 여기가 부분 합의 극한. 요게 급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요거는 sn에다가 리미트 취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는 요놈의 극한 취하면 6이로 6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6이죠. 6은 2분의 12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요 두 개 더하면 2분의 21.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치?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을 갖다가 한번 보면, 급수의 성질인데, 이건 좀 전에 개념 정리할 때, 자,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했어요.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문제와, 그리고 수렴하는 도구 두 개를 가지고 재료죠. 이치견산하고 실수배만 가능하다. 요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등장을 했죠. 자, 먼저 여기는 이 밑줄 친 급수가 수렴하고, 여기 밑줄 친 급수가 수렴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동그라미 친 전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 더하기 2, 요 값은 0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요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an 마이너스 bn 더하기 2, 요 값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질문 내용이 이 앞에 있는 요놈은 그냥 리미트를 취하면 극한을 묻는 거잖아요. 극한. 근데 얘는 부분합의 리미트를 취하면 급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이 극한 말고 또 뭐를 갖다가 쓸 수 있다고요? 이거 전체 네모라고 보고 이거 전체 세모라고 보면 네모가 3으로 수렴하고 세모가 5로 수렴한다. 요거를 이용하면 저 네모 세모들끼리의 실수배와 이치견산, 여기서 이치견산은 더하기 빼기만을 말한다. 더하기 빼기. 이 네모하고 세모의 실수배 더하기 빼기로 이 뒤에 있는 급수 요거 만들어내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두 가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극한이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급수의 이치견산.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요거는 요거 이용해서 풀란 거고, 요 뒤에 요거는 요거 두 개의 이치견산과 실수배로 만들어내시오. 그런 문제인 거죠. 이걸 파악을 바로 해야 된다고. 자, 한번 가보자. 자, 여기는 요 두 개가 수렴한다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는 시그마 아니다. 리미트야. 극한이야. 그러면 요거는 실수배, 사치견산 다 할 수 있죠. 단, 나눗셈 할 때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번 슬쩍이 더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두 개 더해내립니다. 4an 플러스 4. 자, 요 값이 이제 두 개 더해내면 0이 될 거니까. 따라서,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an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요 놈도 사실은 뭐 이렇게 굳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자 이렇게 가면 되잖아.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자, 여기는 이놈이 전체적으로 얼마야? 0으로 가고, 여기는 이놈은 전체적으로 얼마야? n에다 2다니까 1로 가니까, 요걸 리미트 따로따로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요 결과부터 봐봐. 여기 an 빼졌고, 2도 빼졌으니까, 요거 전체를 계산한 결과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잖아, 그지? 요거는, 자, 요거, 요렇게 걸면 0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요렇게 하면, 자, 여기다가 2 더해봐 1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빼기 1로 간다. 요게 뭐 정상적인 풀이라고 보여지잖아, 그지?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치견산으로 bn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서술형은 이렇게 써주는데 객관식은 누가 이렇게 하니? 객관식은 이렇게 갈 필요 없이 an 대신에 빼기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bn에다가 요거 1 더한 게 0이니까 bn은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돼. 알겠어요? 여기가 더하기 빼기인데 그 중에 일부가 뭔가 수렴하고 나머지 어떤 수렴값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그 수렴하는 거 먼저 미리 보내고 나머지만 극한 시험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빼기 1로 가고 빼기 1로 가니까 요거 두 개는 이미 구해줬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이 뒤에 거요. 여기는 요 놈에다가 극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그마 k = 1에서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요것이 이제 우리가 시그마 n = 1에서 무한대까지의 an 플러스 1 이거 뭐하는 거냐, 맞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이거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느냐? 쪼갤 수 있습니까? 안 있어요. 쪼개면 안 돼요. 왜? 시그마 an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 시그마 1은 발산이지 않습니까? 발산. 쪼갤 수 있을 때는 둘 다 잘 들어. 요것도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할 때만 실수배 이치견산으로 리미트 시그마를 각각 쪼갤 수 있다니까. 수렴할 때만.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는 일단 발산이잖아요. 1을 무한히 더하면 발산이 발산. 각각이 수렴, 시그마 취했을 때 수렴할 때만 시그마를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는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해라.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1 이렇게 볼까 생각한 자체가 이미 많이 부족한 거야. 공부 빨리 더 해야 돼. 알겠지? 그게 급수의 성질이야. 이 발산하는 놈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시그마를 함부로 쪼개면 안 돼. 알겠지? 꼭 기억해. 그러면 눈치를 까야지. 이놈 전체의 시그마 값을 여기는 이거 네모 세모 이용하면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걸. 뭘 이용해서? 네모 세모의 실수배와 이치견산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요거 더하기 여기 이거 뭐죠? 요거는 3이라고 돼 있고요.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an 마이너스 bn 더하기 2 요 값은 뭐라고 돼 있으면, 자 이제 잘 보니까 어찌됐건 여기 bn은 없다, 그지? bn은 없으니까 요거 두 개, 요 네모하고 세모를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니까 일단 더해내리고 싶어. bn을 없애기 위한 거지. 그럼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내려보면 요거는 4an이고요. 이것도 더하니까 4네? 그럼 4를 묶어내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랬더니만 요게 딱 나타나네, 그지? 요거는 두 개 더해서 8입니다, 8. 그리고는 이제 실수배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양변에 4분의 1배씩 하면
시그마 요거 바로 나왔죠? 요거에다 4분의 1 빼면 요거고 요거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an-1이고요 요거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 되면 플러스 3 되고요 요거는 리미터 만나서 얼마 된다고? 2가 된다. 약 요렇게 날아가면 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자 요거 정말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시작되는 문제들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인데 시그마 옆에 전체 극한이 0으로 간다와 수렴하는 두 개를 재료 삼아 실수배와 이치견산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더하기 빼기 할 때 시그마 따로따로 씌울 수 있으려면 일단 둘 다 각각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수렴할 때만 꼭 기억해라. 유제 3번 간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자 요거는 오른쪽에 형태를 봐라 얘들아. 눈치를 까라고. 급수가 수렴한다 하는데 오른쪽에 온통 극한에 대한 것만 묻고 있으면 요거는 요거 전체의 극한이 빵으로 간다. 요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급수가 수렴하면요 요거 전체 요것은 0으로 반드시 수렴해야 되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an 요 값은 2로 수렴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나요? 원래는 이런 거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했다 다음부터는 안 한다. 자 여기에다가 이래 줘도 자 이거 전체가 수렴하고 요거 수렴하면 리미터를 따로따로 걸 수 있는 게 극한의 성질 아닙니까? 그지?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0으로 간다 했고 요 뒤에 있는 요 놈 극한은 2로 가니까 이 값은 2인데 요 괄호 안에 걸 이제 연산하게 되면 뭐 된다? 뭐 된다? 요거 없어지니까 nan이 되니까 요 값이 2다. 요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렴하는 놈 네모라고 하면 요거 네모 그리고 요 2는 상수니까 극한 취해봤자 수렴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얘를 만들어낸다라는 요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라고. 극한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였으면 얘는 요놈에다가 수렴하는 거 하나 더 끌고 와서 그 두 개의 사칙연산으로 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정상적인 풀이는. 그런데 더하기 빼기만 연결돼서 요 2가 수렴하잖아. 그럼 2를 미리 처리하라고 그냥.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an 빼기 2 이퀄 0 해서 넘어가서 그냥 2다. 요렇게 여기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네모 안에 있는 놈이 0 된다 해서 요 nan이 2 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로만 연결돼 있으면. 알겠니? 꼭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2라는 걸 딱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루트 4n 플러스 1 n 곱하기 요건데 자 이제 얘의 꼬라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라지면 배운 게 있잖아요. 분모의 최고차으로 분모분절을 나눠야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바뀐다니 분모의 최고차이 루트 n이네. 루트 n으로 분모분절을 나누자.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할게. 자 그럼 요거는 루트가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니까 n이 루트를 한꺼번에 씌웠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n분의 n은 1이고 요거는 n분의 1 될 거고 자 여기는 n분의 4n이니까 4고요 n분의 1 될 거고 루트를 한꺼번에 씌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n이 약분되고 루트 n분의 1이 남고 자 이래 될 거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요거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요 값은 2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 계산 결과는 1 플러스 밑에 2분의 요거는 2 요거 조심해야지. 요건 0으로 가는 거야. 2 따라서 3분의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비급수의 합 자 요거는 이제 등비급수란 거는 개념 정리 여러분 하고 왔다고 보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제곱 요게 이제 등비급수인데 요게 수렴할 조건은 첫째 항이 빵이거나 아니면 동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동비가 여기는 1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지? 이 길이 안 들어가. 극한은 들어갔고 급수는 안 들어가죠. 그죠? 어찌됐건 이랬을 때 얘는
수렴 값까지 외워야 되잖아.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일 때는 이거 수렴 값이 뭐라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여길 때는 뭐 0을 무한히 더해봤자 0으로 갈 거니까 이건 계산 물어볼 리가 없죠. 공비가 빼기 1에서 1 사이 있을 때는 수렴 값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기억하세요. 문자로 외우지 말고. 자, 이런 건데 이 정도 기억을 하고 문제를 볼게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 값이 12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 요 값의 3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k-1 이렇게 돼 있고요. 2n-1 요거를 n으로 바꿔야지. 자, 이것을 이용했을 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완전 제곱의 값은 얼마냐? 자, 얘를 첫째 항 공비,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자, 이제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수열 파트 등비 수열에서 이런 것들 an을 갖다가 여기 2n 넣은 거, 2n 빼기 1 넣은 거, 그 다음에 an을 제곱한 거, 요거 공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미리미리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거를 까먹거나 아니면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노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 an이 있으면 여기 등장하는 게 a의 2n이에요. 그 다음에 a의 2n-1도 등장하죠. 이거는 a1 r에 2n-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의 제곱도 등장합니다. an의 제곱을 딱 해보면 이거 제곱하니까 a1의 제곱이고 r에 2n-2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an의 제곱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꼬라지들을 갖다가 보면 얘도 무조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첫째 항은 뭐 그딴 거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 항을 외울 필요가 없고 이 공비 이런 것들만 조금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으면 이런 걸 나중에는 안 쓰고도 빨리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a의 2n이면 얘는 원래 공비가 r이었으면 r의 제곱이 공비가 되죠. r의 제곱이.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외울 필요도 없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갈 때 공비가 r 이렇게 가면 이 a의 2n이라는 거는 한 칸씩 건너뛰잖아.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러니까 두 개를 건너뛰면서 가니까 공비가 r 두 번씩 곱해지는 게 새로운 공비로 작동되는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홀수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갈 거니까 두 칸씩 건너뛰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열이 공비가 r이었으면 두 칸씩 건너뛰니까 공비는 r 제곱된다. 이건 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되겠어요? 그리고 요 원래 수열의 제곱은 첫째 항 따위는 외울 필요 없어요. 1 넣으면 되는 건데, 그지? 공비가 어떤 수열, 등비 수열 두 개 곱해졌을 때는 그 각각의 공비가 곱해진 새로운 공비가 작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곱해지잖아요. 그럼 공비가 6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제곱이잖아요. 공비가 2인 놈을 두 번 곱해봐요. 그럼 2의 제곱 되는 거예요. 공비가. 되겠니? 이런 걸 미리미리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 몰라도 상관은 없고. 자, 그럼 얘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a1 요 값이 지금 12다. 요게 주어진 거고. 요것도 가본다. 이 공비가 r 제곱이라 했으니까 첫째 항을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a2가 될 거고요. 자, 요거는 1 빼기 공비 첫째 항이 a1이 되죠. 자, 요렇게 식이 이제 요래 요걸 가지고서 문제에서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1 빼기 r제곱이 공비입니다. an의 제곱 보세요. r제곱 요게 공비예요. 요게 공비고 첫째 항은 1 넣으면 a1의 제곱. 결국은 r하고 a1을 한번 찾아보시오. 그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식이 두 개 나와 있고 미지수 두 개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요거를 먼저 촥촥 날려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A2는 A 3분의 1의 A1이 공비 바로 나왔다. 그지? 3분의 1이 공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3분의 1 공비면 여기는 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A1은 12에다가 뭐 곱하면 되나? 여기 3분의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는데 8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값 쓰자. 요거는 그러면
1 빼기 9분의 1분의 R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분의 1. A1은 88에 64가 될 거니까. 분모 문제에 9를 곱해서 쓰면 여기다 9 곱하고 여기다 9 곱하라고. 여기는 9에서 1 빼면 8이고요. 64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72가 된다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되면 직접 써서 물론 해결을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수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끼리 사칙연산했을 때 뭐 곱했을 때 나눴을 때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등비 수열 되는지 마는지 그리고 공비의 변화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런 걸 머릿속에 평소에 정리를 해둔 학생이라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유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P 더하기 Q의 값을 요구했는데, 자, 보니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제곱, 2의 n제곱 플러스 6의 n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동그라미 친 거 전체가 등비 수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 하트로 찢었을 때 요놈의 공비와 요놈의 공비가 다르면 공비가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더하기나 빼기는 등비 수열이 될 수 없다 했고, 공비가 똑같은 등비 수열끼리 더하고 뺀 놈은 여전히 공비가 안 변하는 등비 수열이 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A1 R1에 n-1제곱. 자, 여기는 R1이 공비잖아요. B1에 R2에 n-1제곱이면 이 상태에서 R1, R2가 다르면 이 더하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뭔가 첫째 항이랑 공비의 곱으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더하기를 없앨 수 없으면 이거 전체는 다시 등비수열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공비가 똑같았어. R이었어. 얘도 공비가 만약에 R이었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잖아. R에 n-1제곱 묶어내면 A1 플러스 B1 여기 마이너스라도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이었으면 그 더한 것도 공비가 여전히 안 변한다. R인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야. 공비가 서로 다른 놈들끼리 합차는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얘는 일단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그지? 아닌 거야. 아닌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등비수열일 때 수렴을 만약에 한다면 요 동그라미 친 것도 앞에 시그마 붙으면 등비급수고 요 뒤에 것도 시그마 붙으면 등비급수면 우리 급수의 성질을 배웠잖아.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이치견산 더하기 빼기는 각각이 수렴한다면 시그마를 따로따로 걸 수 있다. 그 논리가 결합된 거죠. 자,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 6의 n-1제곱. 요게 만약에 수렴하고 요게 수렴한다면 시그마를 따로따로 걸 수 있고 그 두 개 더한 것도 따로따로 그런 것도 수렴할 것이다. 요게 급수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요 각각은 이제 등비급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등비급수 그리고 급수의 성질 두 개를 결합시킨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얘는 우리 공비 한번 연습해보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래 있다 할게요. 요만큼이 공비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등비수열은 어떤 등비수열과 어떤 등비수열을 나누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비가 3인 놈을 공비가 2인 놈으로 나눈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3 되는 거예요. 공비가 5인 놈을 공비가 3인 놈으로 나온다. 3분의 5가 전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공비가 12고 이 위에 거는 공비가 2면 전체적으로는 공비가 6분의 1 되는 거라니까. 6분의 1.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1 빼기 6분의 1분의 첫째 항은 여기 1 넣으면 되잖아. 12의 제곱분의 이거 2 이거 144라고 좀 이따 쓰세요. 아직 딱 이렇게만 써놔. 이거 자체 먼저 계산하지만 이렇게만 써놔. 얘는 공비가 6이고 얘는 공비가 12니까 2분의 1이 전체 공비죠. 1 빼기 2분의 1분의 자, 첫째 항은 여기 1 넣은 거니까 12의 제곱분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에서 공통인수가 12의 제곱분의 1 144분의 1이 보이죠? 자, 묶어냈다 치면 요거는 1 빼기 6분의 1분의 여기서는 12의 제곱분의 1이 나갔으니까 2가 남아있고요. 요거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요거 통째로 나갔으니까 1이 남아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요거부터 계산합시다. 요거는 분모 문제에 6을 곱하면 되잖아. 6 빼기,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곱하라고. 이렇게. 자, 요거는 6에서 1을 빼면 5분의 12가 될 거고. 요거는 2죠, 2. 2는 5분의 얼마니? 10. 이렇게 될 거니까 144분의 1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5분의 얼마? 22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니? 자, 요거를 딱 계산했고, 이게 뭐 그런 거고, 이제. 자, 이게 12고 2로 약분합니다. 70, 27에 24, 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5, 7에 35, 5, 20. 얼마야? 35에다가 5, 20. 360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요. P하고 Q를 갖다가 더하라. 요거 두 개. 더해서 371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 전체가 등비수열은 아니지만 따로따로 보면 등비급수와 등비급수가 각각 수렴했기 때문에 시그마를 따로따로 더하기로 연결할 수 있는 등비급수하고 급수의 성질 요거 두 개를 결합시킨 문제였습니다.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그치?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첫째 항이 1인 두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등비급수 두 개가 모두 수렴한다. 그러면 각각의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단 AN을 R1의 n-1제곱,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안 썼어요. BN을 R2의 n-1제곱이라고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시그마 AN 얘가 수렴한다 했고 시그마 BN도 수렴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시그마를 따로따로 걸 수 있습니다. 이치 연산이니까요. 더하기 빼기니까. 그럼 먼저 시그마 AN 계산해보면 요거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 넣으면 1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시그마 BN 계산해보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3분의 10이다. 요게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곱하라고 했는데 AN 곱하기 BN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공비가 R1이고 R2인 놈을 곱하면 새로운 공비는 R1, R2 곱해진 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공비일 텐데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들끼리 곱한 놈은 당연히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놈이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일 거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지? 그래서 얘도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수렴 값은 결국은 이거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공비가 R1, R2가 되고요. 새로운 공비.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인가 1 곱하기 1이니까.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7분의 8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A2, B2를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첫째 항이 1이면 거기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게 두 번째 항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에다가 R 곱하면 두 번째 항이 결국은 R 되는 거죠. 아니 첫째 항이 1이라고 거기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두 번째 항인데 그럼 공비가 바로 R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 R1이고요 얘 R2 이거 구하라는 소리였어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었다 생각해도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럼 결국은 R1 플러스 R2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요거 두 개 연립을 해보면 되는데 먼저 여기서 R1, R2가 구해지네. 그죠? 8 마이너스 8배 R1, R2는 7이 될 거니까 따라서 R1, R2는 8분의 1이라는 게 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통분해보면 1 빼기 R1 1 빼기 R2분의 1 빼기 R1 더하기 1 빼기 R2 이렇게 될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 자, 분모는 1 빼기 R1, R2 묶어서 쓸게.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한 놈 R1, R2는 이미 8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쓸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되고 빼기 R1, R2가 돼요. 이렇게 요 값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냐면 3분의 1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8분의 1하고 요거 더하면 8분의 9가 되나요? 뭐 하여튼 이런 꼴이야. 이런 걸.
자, 이랬을 때 문제가 지금 R1 플러스 R2를 갖다가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제 딱 보이네. 여기 괄호 친 거 있잖아. 이 괄호 친 거를 그냥 X라고 두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대각선끼리 곱해버리자. 3이 6 마이너스 3x는 여기다 싣고 보면 8분의 90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될 것이고, 결국 요거 넘어가면 7x가 되고요. 7x는 8분의 90에서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자, 요거는 8분의 90에서 48 빼면 되고 6판에 48이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42가 되네요. 따라서 x는 8분의 42에서 7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6, 7에 42 이렇게 될 거고, 약분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4분의 3이 정답이다. 뭐 나머지는 기본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수 어디 실수한 데 없나 잘 보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제 5번까지 풀어봤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뭐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포인트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하여튼 부연 설명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될 말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는 등비 수열끼리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등비 수열에서 일단 학습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걸 몰라도 사실은 일반학만 알아도 사실은 다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좀 유념해서 차분하게 계산 실수 없도록 계산해주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이어갑니다. 자,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